전립선암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국내 남성 전립선암 환자가 2000년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뚱뚱한 사람일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변석수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변석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비만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1.2배 더 높다 이런 연구가 있다던데요. 이 전립선암과 비만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전부터 비만이 있는 남성에서 전립선암이 발생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들은 있어 왔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비만이 있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올라가면서 몸 안에서 IGF-1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IGF-1이 여러 가지 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이라고는 좀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편인데요. 어떤 때 전립선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까? 전립선은 위치하는 곳이 오줌보, 즉 방광의 밑에 위치하고 거기 안으로 소변의 길을 요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배뇨 증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비대하신 전립선 조직이 요도를 좁게 만듦으로써 소변을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변이 약해지고 자주 보게 되고 봐도 덜 본 것 같고 한 그런 이제 배뇨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전과는 다르게 찜찜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립선 암은 이 전립선에서 이제 발생한 이제 악성 종양을 일컫고요. 그것이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비교적 순환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전립선이 국한되어 있을 때는 수술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병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 있는 사기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라는 그러한 요법을 통해서 생명의 연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뭐 사정을 자주 하면 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맞는 건가요? 이것은 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통상 이제 사정을 자주 할 정도의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몸의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질환, 물론 전립선암을 포함해서 좀 더 적게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전화 연결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데 전화기에서 약간만 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립선암 외에도 전립선 질환이 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전립선에서는 이제 3대 질환이 이제 가장 유명하고요.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전립선염은 20대에서 4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이제 성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요도염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잘 발생을 하고 이러한 요도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전립선염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뭐 과음, 과로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립선의 어떤 면역 기전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좀 더 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립선염은 크게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나뉘어지고요. 세균성은 당연히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써서 해결을 하게 되고요. 비세균성 염증에 대해서는 소염제나 그다음에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좀 조절하면서 몸의 기능을 좀 좋게 가져갑니다. 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겠지만 이걸 방치하면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성 전립선염은 통상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상당히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오랫동안 이제 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은 치료의 목적이 어떤 완치라기보다는 환자의 정상을 조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염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장기간 쌓여서 나중에 전립선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보고는 있지만 전립선암은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암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염증이 암으로 옮아간다는 그러한 보고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많이 타면 전립선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연관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안장이 그 우리 몸에 닿는 부위가 회음부라고 합니다. 회음부는 항문과 음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전립선에서 이제 가장 가깝게 위치한 부위가 되겠고요. 그 부위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염증을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염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자전거 타는 것을 저희들은 금하게 됩니다. 네, 이 자가 진단 방법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자신이 전립선 질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이 있을까요? 전립선에 질환이 있을 때는 크게 배뇨 증상이나 아니면 통증이 있게 되는데 배뇨 증상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소변이 약하거나 보고 나도 다 안 본 것 같고 자주 보는 빈뇨, 야간뇨 같은 게 생길 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통증은 하복부, 그리고 항문 주위, 회음부, 고환 이런 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그 PSA 아주 간단한 피검사를 가지고서 전립선암을 초기에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을 해서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빈뇨라든가 통증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기적인 이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변석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면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전립선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전립선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가 진단을 통해서 한 번쯤 이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